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경력자를 뽑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입은 리스크가 커요. 그래서 신입은 회사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서 다른 사람과의 교류 부분에서 검증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회사 룰에 대해서 별로 잘 몰라요. 그래서 퇴사할 때 당일 통보를 한다든지 뭐 진짜 자기가 원하면은 그냥 그만둬도 되지 이런 식의 퇴사를 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알바생들도 그런 경우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회사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룰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 그래서 신입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자기 입장에서는 회사 막 더럽고 치사하고 뭐 이래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되게 많잖아. 근데 뭐 들어갈 때는 본인이 아쉬워서 들어가 놓고서 그렇게 이제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른 사람이 그렇게 난 훌륭한지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회사에서 그 짓 하고 나가면은 그 내부에 있는 사람이 고생한다는 걸 좀 알아야 되잖아. 근데 이제 경험이 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안정적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 신입들은 언제 터질지 몰라. 예전에 대도서관 관련해가지고 그 고졸 출신 그 친구들 엄청나게 많이 뽑았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까고 그 대도서관이 되게 못된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까고 보니까 그 상대방들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필요 이상으로 많은 걸 원했더라고요. 굉장히 막 엄청 못된 것처럼 자기들끼리 기류 만들어 놓고서 막 폭로까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일반적인 회사 다닐 때 훨씬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굉장히 세련된 접근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봤더니 대부분 다 신입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런 저도 옛날에 좀 많이 뽑아보기도 하고 막 그런 입장에서 신입들 별로 이제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너무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해. 뭐 갑자기 뭐 엄청 갑자기 막 몇 명이서 막 시위하듯이 나가거나 이런 거 다 신입들이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경력자들은 보통 자기 곤조가 딱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그렇게 하면 회사가 어떤 타격을 입을지를 되게 명확하게 아는데 의외로 그 좀 신입들이 그렇게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거기서 좀 한계를 느꼈죠. 그래서 저도 신입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리고 납세 의무를 하고 있는 기업은 리스크를 짊어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입을 항상 신입은 어디서 배워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신입은 교육기관에서 배우세요. 저는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보통 보면은 이렇게 선행이 필요 없는 그런 직장 있죠. 그런 부분은 상대방들의 고름을 막 토익도 보고 막 잠깐 뭐 몇 개월 씹어 졸업하고 놀 수도 있지. 그거 갖고 막 시비 거니까 졸업 유예하고 막 그러잖아. 고름을 짜 아주 조금이라도 막 흠집 있으면 어떻게든 막 하려고 학교 졸라 보고 이러잖아요. 근데 개발자 쪽에서는 그냥 자기가 얼마든지 선행해서 노력할 수 있거든. 서점에 책이 없니? 아니면 유튜브에 강의가 없니? 아니면 뭐 돈 주고 강의 들을 거 많고. 돈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 네 사정이고 이렇게 본다니까요, 기업은. 우리는 정확히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에 되지 않으면 우리는 너를 원하지 않을 거야 그러는데 그거는 간호조무사도 사람들이 되게 무시하는데 간호조무사도 막 1년씩 학원 다녀요. 그러니까 막 누구나 막 될 것 같은데 간호사 같은 경우도 꽤 오래 다니죠. 그래서 저희 누나도 치위생사니까 치위생사랑 또 그 이제 간호조무사 같은 거랑 좀 다르거든요. 또 이제 그래도 다 어떤 분야든 선행을 하고 그래야 그게 이제 가능하거든요. 근데 나름 다 자격증 따고 하고 막 그런 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결국에는 그래요. 기업 입장에서 그걸 이해해줄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걔네가 돈을 주잖아. 여러분이 돈을 낼 때는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배우거나 어느 정도 막 갑질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돈을 받을 때는 여러분들도 뭔가 아쉬운 게 있어서 가는 건데 그들도 여러분들이 돈을 주면서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신입 개발자는 리스크가 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리스크도 크고 뭐 실력도 부족하고 그나마 유일한 장점이라면 싸다는 건데 그게 경력자 대비 많이 쌀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3번 얘기를 하는데 경력자 대비 싸지 않아요. 배우려고만 하지 업무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준비된 신입들 말고 일반적으로 신입들 뽑거나 막 인턴 뽑거나 그 잘한다는 저 예전에 있던 회사는 포항공대 인턴들 많이 왔거든요. 근데 포항공대 걔들 애들 좀 똘똘하긴 한데 그래도 많이 부족해요. 신입급의 인턴이니까.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많이 오고 막 많이 일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거의 뭐 중요한 일 안 시키죠. 신입들이 실수할 게 뻔하니까. 교육을 최소 막 3, 4개월은 무조건 시켜야 되는 분위기라 굳이 피곤하죠. 그냥 한 몇백 더 주고
경력자 뽑으면은 훨씬 편한데 한 3년차 정도 뽑아놓으면 그때부터는 지가 알아서 하거든. 뭐 해야 돼요? 뭐 얘기하면 이거 해보셨어요? 아 그러면 요 부분만 설명 잠깐 해주고 이거 하세요. 그러면은 그래도 경력자들이 훨씬 낫거든. 근데 그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요. 연봉 차이가. 그래서 경력자들이 가성비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다 경력 원하는 거고, 실제로 3천짜리 신입 3명이랑 9천짜리 경력자, 9천도 필요 없어. 한 7, 8천 되는 경력자 한 명 두면 7, 8천짜리가 훨씬 잘해요. 3명 다 합쳐도 절대 못 이겨. 연봉 3억짜리랑 연봉 한 8천짜리 뭐 8명, 5명 이렇게 있으면은 아웃풋에서는 8천짜리들이 더 나을 수는 있어도요. 그 아키텍처 설계, 특히나 복잡도가 높고 굉장히 좀 어려운 이런 거에 있어서는 3억대 넘게 받는 사람의 아키텍처 설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설계 부분에서 차이 커. 그리고 그런 설계들이 실제로 기업의 아웃풋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기 때문에 차이가 크죠. 가성비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 가성비 제일 좋은 건 제가 봤을 때 3년차부터 5년차거든요. 그 정도, 이제 그 정도를 선호하죠. 누가 그 폭탄을 자꾸 들고 싶어요. 신입들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회사 생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도도 높고, 어떤 업무를 시켜도 그래도 최소한 누가 안 되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지가 알아서 이렇게 찾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경력대가 진짜 3년 이상부터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야무짐이 다르긴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팀노바에서 응용 2단계 정도 되면 너희들은 프로라고 생각하고 지금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고객들을 직접 마주하고 한다는 생각으로 항상 하게 만들죠. 그래서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경력자들 있는데 가도. 그 되게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거 진짜 신입들이 자꾸 억울할 수는 있는데, 기성세대가 가진 문제점이 아니야. 기성세대도 신입 때는 다 그랬거든. 그 시장에 사람들이 없으면 신입을 뽑아서라도 어떻게든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가 뭐 사실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좀 잘하면 된다고, 포트폴리오 좀 잘 만들고 어느 정도 그래도 뽐새를 보이면은 그래도 신입들 잘 뽑거든. 신입들이 그래도 들어가기 좀 까다롭긴 해도 그래도 신입들이 투자 대비 성과는 제일 괜찮죠. 경력자들은 이렇게 이직 같은 거 직업 구하기는 쉬워도 수준에 따라서 확실히 편이 딱 갈리는 느낌이라면 신입들은 그래도 가능성이 좀 보이거든. 그 신입들끼리 경쟁했을 때는 내가 준비 진짜 좀 제대로만 해도 되게 쉬워요. 생각보다 신입 들어가면 되게 쉽거든. 일단 싸잖아. 그러니까 거의 경력 1, 2년차 되는 개발자 수준보다 나은 정도의 신입이면은 진짜 다 모셔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만 돼도 괜찮은데, 아무튼 여러가지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은 신입은 어디서 배우냐, 해결책을 내놔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그 이전에 납세 의무를 하고 있는 기업은 리스크를 짊어질 이유가 없어요. 예. 법인들 같은 경우는 부가세 10%, 20%, 5% 내고, 부가세 또 10% 내고, 그리고 이제 그거 소득을 받은 건 각자 월급에서 이제 소득세까지 내니까 엄청 내잖아요. 근데 기업은 이미 그런 거를 개선하라고 세금을 내고 있는 거죠. 그 납세 의무를 짊어지고 있는 거지. 그런 거는 이제 청년 관련된 그런 정책을 뭐 정부에서 잘 만들어야지, 기업이 우리 세상을 위해서 신입을 뽑을게요, 이거 자체는 그렇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그렇게 이치에 맞다고 생각 안 하고요. 기업 입장에선 신입을 거부할 권리가 있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그냥 신입 같지 않은 신입이 돼야 돼 이제는. 슬프게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니면은 진짜 꼰대 회사 가서 경력을 만들고 딴 데 가든지, 아니면 그 되게 돈을 적게 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뭐 아쉬운 대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준비를 잘해서 제대로 연봉 받고 괜찮은 기업에 처음부터 가든지, 결국엔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그래요. 어떤 분야에서든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좋은 조건, 실력이 없는 사람한테 좋은 조건을 주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그 유명한 가수들도 보면은 유년 시절에는 다들 안 좋은 조건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자기가 커리어 만들고 점점 올라가는 거지, 처음부터 신입에게 기회를 달라 시장이요 뭐 이렇게 하기보단, 기회를, 생각보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신입이 넘어야 하는 커트라인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겁나는 거지, 신입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해가 되긴 하는데, 근데 시장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그 리스크를 짊어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와서 제대로 하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해결책은,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은,
팀노바 같은 경우는 연봉 5천에 고졸들도 막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요즘같이 정보가 널리고 널린 시대에는 공부량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다. 엉덩이 싸움이다. 점점 이전 영상에서 말했지만 점점 간판주의는 실용주의로 가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거품 낀 스펙보다 그냥 개발 그 자체만 해도 할 게 너무 많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잘하면 어디든 모셔가요. 신입에 대한 선입견도 없어지고 있어요, 요즘은. 신입이니까 네가 되게 못하겠지? 잘하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들어가면 일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그 신입 개발자로서 어떤 피해의식 너무 가지지 말고, 일단은 뭐 누가 못하네?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해요. 너는 잘했냐 신입 때? 아 맞아, 나 그래서 연봉 얼마 받았지? 나 한 달에 월급 70 받았어요. 지금으로면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그거 받고 일했어요. 주 5일 일하고 아침 9시 6시 퇴근하고요. 아침 10시 7시 퇴근이었나? 정확하게 기억 안 나네. 20살 때 그래서 월 70씩 받고 일했어요. 실제예요. 통장 인증도 쌉 가능. 근데 그때까지 이력이 나올까 모르겠어. 16년 전이라. 근데 아무튼 그게 제가 70만원 진짜 받고 일했는데,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별로 없었던 게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부족하고, 내 미래는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고, 물론 이제 거기서 일 졸라 잘했는데 안 올려줄 때는 좀 억울하긴 했어요. 제가 한 사업 분야가 저 혼자 다 했는데 되게 잘 됐거든. 내가 낸 아이디어로. 그래서 좀 아쉽긴 했는데, 어쨌든 내가 거기서 받았던 연봉을 안 올려주면 저는 이직을 하겠죠? 이직을 했고 잘 됐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장을 자꾸 뭔가 이렇게 핑계 같은 거 찾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분야에 있어서 내가 인정할 건 인정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막 이렇게 최근에 금리가 오르면서 이제 부동산도 많이 내려가고, 그러니까 내려가는 징조, 또 막 이렇게 매도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아지는 이런 구도로 좀씩 바뀌고 있는데, 시장이 이렇게 되는 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고 되진 않아요. 그 바뀌는 시장을 인정하고 그 상황에 딱 제대로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이제 숏을 이제 롱 말고 이제 숏에 베팅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그 시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핵심이겠죠. 예전에 월간 리먼 브라더스 사태 터질 때 거기에 이렇게 숏에 베팅해가지고 막 돈 번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너무 슬픈데 남의 불행을 가지고 돈을 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베팅하면 돈을 번다는데, 오를까 내릴까에 대해서 맞추는 게 그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선물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는 거에 베팅을 해서 돈 많이 번 사람도 있죠. 참 그런 게 있어. 비트코인도 선물 시장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시장 자체를 그 희망 고문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를 그렇게 희망 고문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찾아내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위까지 올라가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늘 말하지만 제대로 공부하면 진짜 얼마 걸리지도 않고, 남들보다 신입급에서 두각 나타내려면 진짜 미친듯이 노력을 한다는 가정하에 거의 막 1년 내에 일반 신입들은 다 싸빠를 정도는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그 정도 수준은. 왜냐면 팀노바에서는 거의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거의 1년치 된 친구도 되게 잘해요, 개발. 생각보다. 뭐 시켜도 막히는 게 별로 없어요. 애초에 교육을 그렇게 했거든. 근데 이 응용 2단계 졸업하는 친구들은 지금 뭐 연봉으로 증명하고 있죠. 5천 이상으로 가고 있는 걸로 증명을 하는데, 그게 결국에는 이 시장의 그 니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장이 그런 개발자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개발자들이 소비되어진다는 것. 얼마 전에도 또 이렇게 개발자 소개시켜달라고 또 연락 되게 종종, 어디서 저희는 그렇게 개발자 소개시켜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소문이 잘 나가지고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 잠깐 읽어드리면은, 이제 어떤 메일이 왔는데 일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이 회사가 괜찮은 회사예요. CTO 분이 직접 보내주셨는데, 지난번에 유선으로 이제 연락까지 주셨었다고 하고요. 팀노바 출신 개발자분들 역량이 뛰어나다고 소개를 받아 좋은 인재들을 팀노바를 통해 채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 정보나 이런 거는 공유를 못하지만 이거는 이제 내부 팀원들에게만 공유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회사예요. 그렇게
좀 조금 말하면 어느 회사인지 이제 맞춰가지고 또 막 전화해가지고 막 이렇게 꼬장 부리고 막 이런 사람 있어가지고 얘기는 안 해줄 건데, 진짜 그런 회사들이 요새 많이 와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소문이 좀 은근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잊을만 하면은 또 한 통 오고 막 일주에 하나씩은 오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제가 네, 팀원들에게 공유하겠습니다. 뭐 지원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얘기는 하죠. 아무튼 참 재밌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